한편 일본 공격기대 1차 공습 당시에 스콜 구름이 가려주는 덕분에 공격을 받지 않았던 엔터프라이즈는 호넷이 공격을 받은 후에 스콜 구름 지역을 벗어나고 있었는데 이 순간 일본 정찰기에게 발견됩니다. 호넷을 목표로 접근하고 있었던 일본 2파 공격기대가 즉시 방향을 바꿔서 엔터프라이즈를 향해 돌입해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엔터프라이즈의 레이더가 오류를 일으키면서 함대 방공 임무를 맡고 있었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이번에도 요격 위치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공격기 부대는 거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16기동부대의 상공으로 도달할 수 있었죠. 오전 11시 15분 일본 공격기 부대가 시야에 들어오자 16기동부대의 호위함들에서 대공포화망이 불을 뿜으면서 또다시 함대 방공전이 시작됩니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2개월 전에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폭탄에 맞아 손상을 입은 상태로 진주만의 해군 기지로 후퇴해서 긴급히 수리를 마친 후에 과달카날의 전황이 다급해지면서 전함 사우스 다코다를 동반하고 다시 태평양을 가로질러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과달카날로 돌아온 엔터프라이즈와 사우스 다코타에는 함대 방공 전투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새로운 대공무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형 대공무기는 파괴력과 연사 능력이 향상된 보포스 40mm 대공포였죠. 사격 통제 레이더와 결합한 보포스 40mm 대공포는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으며 방어력이 약한 일본 함재기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앞쪽에서는 전함 사우스 다코타가 마치 호위무사처럼 항진하며 강력한 탄막을 형성해서 엔터프라이즈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날 사우스 다코타의 대공포 사수들은 대단한 활약을 합니다. 사우스 다코타의 대공포화망은 엔터프라이즈를 향해서 돌진해 들어오는 일본기들을 목표로 무자비하게 대공포탄을 퍼부었으며 이날 하루 동안 사우스 다코타는 26대의 일본 함재기들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공습을 감행한 90부식 함상 폭격기들은 결국 3발의 폭탄을 엔터프라이즈에게 명중시킵니다. 이 중 한 발은 스쳐 지나가면서 폭발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했지만 다른 2발의 폭탄은 비행갑판과 전방 엘리베이터를 손상시켰으며 40명의 수병들이 전사합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의 신속 대응팀이 즉시 화재 진압에 성공했으며 갑판에 구멍을 메꾸면서 엔터프라이즈는 항공기 운용 능력과 전투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 방공 전투에서 일본기들은 24대 중에 과반수가 넘는 14대가 격추되었죠. 25분 뒤에는 일본의 3파 공격기대가 어뢰를 투하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미리 위치를 잡고 요격을 걸어옵니다. 번번이 요격 타이밍을 놓치면서 독이 올라 있었던 와일드캣의 조종사들은 무거운 어뢰를 달고 느리게 날아오는 97식 함상 공격기를 쉽게 따라잡아서 조준경에 포착했으며 기총탄을 마구 퍼부어댑니다. 순식간에 9대의 느격기들이 바다로 처박혔으며 또 한 대는 대공포탄에 명중돼서 격추돼버립니다. 이 혼란 상황 속에서 와일드캣에게 추격당하며 피탄된 느격기 한 대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구축함 스미스에게 뛰어들어 자폭 공격을 감행하면서 큰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나머지 느격기 6대는 대공포화를 뚫고 어뢰를 투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필사적인 방어 기동을 실시한 엔터프라이즈는 단 한 발의 어뢰도 명중되지 않았죠. 전함 사우스 다코타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의 대공포화망은 동부 솔로몬 해전 때보다도 훨씬 효율적이면서 강력해진 상태여서 일본기들의 손실률은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기들의 공습은 끝이 없어 보일 정도였는데 40분 후인 12시 20분에는
항모 주니어 소속의 공격기 부대가 또다시 엔터프라이즈를 목표로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 함대 레이더 요원들이 귀환하는 아군기들과 일본기들의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기들은 아무런 요격을 받지 않고 엔터프라이즈를 육안으로 포착할 수 있었죠. 또다시 16기동부대의 대공포화가 불을 뿜고 있었으며 여러 대의 99식 함상폭격기가 격추되었지만 살아남은 기체들은 끈질기게 돌진해서 급강화 폭격 코스로 돌입합니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는 절묘한 방어 기동술로 단 한 발의 폭탄도 맞지 않았으며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폭탄 한 발이 근처에서 폭발하면서 경미한 손상을 유발하는 데 그칩니다. 일본기들은 필사적으로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전함 사우스다코타와 순양함 산후항은 한 발씩의 폭탄을 맞고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공습에 참가한 17대의 99식 함상 폭격기 중에서 무려 11대가 격추당하는 참담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로써 엔터프라이즈는 모든 공습을 물리쳤으며 피해 복구반이 갑판의 손상 부위를 모두 복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항공작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전투력을 회복하고 있었죠. 모든 전투가 끝나고 일본기들이 사라진 후에 16기동부대 상공에는 일본 함대 공습을 마치고 돌아온 미군 함재기들이 착륙을 위해서 대형을 이루며 선회하고 있었는데 전투 손상이 심각했던 호넷의 함재기들까지 엔터프라이즈 상공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무려 57대나 되는 함재기들이 착함 요청을 하고 있었죠. 엔터프라이즈 갑판에서 발진 대기 중이던 13대의 돈틀리스 폭격기들에게 즉시 발진해서 에스피리투 산토의 항공기지로 날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며 이들이 모두 이륙한 후에 신속한 착함 작업이 진행됩니다. 정밀한 착함 유도가 실시되었으며 함재기들이 한 대씩 착함에 성공하면서 엔터프라이즈 갑판에는 승무원들이 착륙한 함재기들을 최대한 빽빽하게 밀집시켜서 어떻게든 착륙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함재기들이 아슬아슬하게 착함에 성공했으며 이로써 엔터프라이즈는 총 95대의 함재기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엔터프라이즈가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최대 탑재 대수 85대를 크게 넘어서게 되었으며 엔터프라이즈는 바다를 떠다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 신세가 됩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더 이상의 전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즉시 엔터프라이즈를 최대한 빨리 남쪽으로 후퇴시켜서 전투 지역에서 이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정찰기의 보고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일본 함대는 반신불수가 된 호넷을 절대 살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항모 주니어와 쯔이가쿠에서 작전 가능한 38대의 함재기가 총 동원돼서 출격하게 되었죠. 오후 3시 20분에 일본의 공격기들이 크게 기울어진 상태로 남쪽으로 예인되고 있었던 호넷을 발견합니다. 일본기들의 파상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잠시 후에 어뢰 한 발이 정통으로 명중하면서 호넷은 더 많이 기울어집니다. 이 어뢰 공격이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메이슨 함장은 전원 퇴함 명령을 내렸으며 모든 수병들은 호넷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필사적인 탈출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또다시 들이닥친 일본기들은 두 발의 폭탄을 추가로 명중시켰으며 호넷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상황 보고를 받은 할지 제독의 명령으로 호넷을 자침시키로 결정한 17기동부대는 어뢰를 발사했는데 어뢰 몇 발이 명중했지만 호넷은 운명을 거부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무렵
일본의 수상 정찰기들이 나타나서 상공을 선회합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곤도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의 수상 함대가 근처로 다가온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며 수상 함대의 전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모든 함대는 교전에 휘말리지 말고 즉시 남쪽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무렵에는 정찰기들의 무전 보고로 미 항모에 위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곤도 제독과 아베 제독의 수상 함대가 미 함대를 경멸하기 위해서 전속으로 남하하고 있는 중이었죠. 결국 미 함대는 불타는 호넷을 남겨둔 채로 썰물처럼 물러났으며 해가 저문 후에 미 함대를 추격해서 남쪽으로 항진하던 아베 제독의 전위 함대가 침몰 직전에 호넷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후 10시가 되면서 미 함대가 모두 철수한 것을 알게 된 곤도 제독은 더 이상의 추격전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물러나기로 결정했으며 가망이 없어 보이는 호넷을 예인할 가치가 없으니 격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0월 27일 새벽 1시 30분 일본 구축함들이 호넷을 목표로 일제히 어뢰를 발사했으며 이로써 둘리틀 특공대를 발진시켜 일본 제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으며 미드웨이 해전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만들어냈었던 역전의 항공모함 호넷은 드디어 남태평양에 잠들게 됩니다. 호넷이 침몰하면서 장대했던 항공모함 전투 산타크루즈 해전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정예 전력을 모두 투입해서 미 함대와 결전을 벌였던 일본 함대는 아군이 승리했다는 무전을 타전하면서 귀환하고 있었죠. 과연 산타크루즈 해전은 일본 함대의 결정적인 승리였을까요? 불타는 하늘에 제로를 잡아라. 다음 회에서는 산타크루즈 해전의 뒷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